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앤서니 파우치하고 버니 샌더스가 미국 주가를 올렸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샌더스 효과가 물밑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에 대한 또 길을 알려주십시오. 일단 시장의 이슈가 호재 쪽에는 별로 없어요. 지난 말씀한 것처럼 호재보다는 악재의 완화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안정을 취하는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호재에 대해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샌더스 같은 사람 아시겠지만은 그 약간 반기업주의자죠. 그래서 북유럽가처럼 강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샌더스가 사퇴를 하니까 친기업 성향들을 바라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기회다라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완화되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조그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호재가 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죠.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을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샌더스보다는 이 유가죠. 유가가 상승을 좀 유도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호재에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 주는 오늘이 되게 중요하죠. 미국이. 아시겠지만 오펙 회의가 9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랐지만 어저께 하락했었던 미국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산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감산 안 할 것 같으니까 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4%가 빠졌거든요. 순식간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9일 날 미국의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재선을 위해서.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기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상승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다면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얘기는 앞으로 상승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근데 오늘 트럼프가 고집을 꺾지 않고 미국은 감산을 안 할 거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날의 칼인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면 장대 음봉을요. 장대 음봉으로 막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21선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면 쌍바닥이 나오지만 21선 돌파하면 이제 61선까지 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다우는요. 61선을 향해서 가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61선을 가게 되면 21선이 눕고요. 21선, 61선에서 조정을 줍니다. 근데 그 조정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거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가가 해석이 되면요. 61선도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이 되는 건 맞지만 현재의 그림으로 보면 조정을 준 상황을 바로바로 회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정을 줬죠. 근데 한 번에 올라오죠. 근데 다시 음봉을 줬죠. 다시 양봉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음봉, 양봉 향으로 올라가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시장에서 누군가는 올리고 싶은 의도가 이제 생긴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61선까지 일단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그 시점은 결국 원유 감산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해주는 그 상황이 돼야 될 거다. 미국만 합의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미국이 손을 좀 들어줄 것 같다. 대신에 아마 감산은 그렇게 크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기업들이요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될 거다. 감산을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든 어쨌든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인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아주 큰 IB들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코스틴이라는 그 수석 전략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충격이 남아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16년을 시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IB들이 한 목소리로 해서 맞춘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소수는 맞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정말 잘 맞췄고요. 제가 볼 때는 2차 충격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야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약간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때 거기서 시장에 이끌어가는 이슈가 얼마나 되는지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논한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논하게 되면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시장에 로스코 물량이 엄청 많이 터질 수 있고요. 그 로스코 물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받아줄 상황이 없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정이 돼 있다는 게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들은 어쩌면 이 발언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막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항상 보면 IB들이 꼭 개미만을 생각해서 리포트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자꾸 사고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발언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줘야 될 시점은 지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월봉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월봉입니다. 양운을 뚫고 내려간 차트가 아랫꼬리가 엄청 길어하고 양운 위까지 올라와서 양봉으로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아주 제약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줘도 양은 상단선 부분에서의 조정이지 다시 밑으로 흘러내릴 상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 차트, 다우의 월봉 차트가 주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은 60월선을 이탈했지만 월봉은 61선 월선까지 올라왔고 다시 이탈했지만 뚫어버리는 시장의 모습을 나왔다. 이 얘기는 세계 IB들이 시장을 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시장에 입지를 해야 되는데 입지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내려온다면 대전제상으로 상승을 대비한 매수를 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그 시장이요, 4월 달에 요즘 뭐 도마개미 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개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요, 인버스를 삽니다. 인버스를. 이달에 1조 5천억을 베팅을 해서 개미들만 사는구나 했더니 그 1조 5천억의 3분의 1, 한 5천억 정도가 인버스를 삽니다. 근데 인버스를 왜 살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인버스 살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기관과 외국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사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버리고 다른 종목을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인버스를 삽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 개미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지금 인버스 차트예요. 일봉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인,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차트도 확률 게임인데요. 확률상으로는 내려올 확률이 더 커요. 올라갈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라봐야 아주 굉장히 짧은 공간. 여기에 4천억, 5천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판단이 너무 잘못된 거다. 어쩌면 아까 IB가 말한 것처럼, 세계 IB들이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충격을 줄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동으로 보면은 뭐 한 파동 더 남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만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기 포지션하고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침에 외국인에서 한 230억 정도 매수가 됐었어요. 순식간에 매도를 했죠. 그럼 오늘은 사실은 포지션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요. 시장의 방향성이 나는데 지금 코스피 200이 243.60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포지션상으로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쪽이 콜이고 이쪽이 풋이에요. 근데 콜 쪽에서 보시면 242.5. 콜로 보면 242.5가 이 정도 되죠. 여기에 외국인이 매도를 쳤어요. 그걸 매수를 했어요. 아까 245까지 갔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45까지 갔다가 밀려서 242.5 콜 매도를 살리고자 하는 외국인의 행보가 중요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기관을 보시면요. 기관은 지금 위로 쭉 섰어요. 어디까지 샀냐면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샀어요. 1869까지 샀어요. 그러면 1860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외국인은 242.5를 안 넘어가야만이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손실이 커져요. 기관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기관과 외국인이 싸우는 자리가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 지난 만기를 데자뷰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만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관들이요, 외국인들한테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방으로. 저는 이번에는 기관들이 위쪽으로 상방으로 한번 시동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42.5를 밑으로 내려가면 더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245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막판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은 1860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포지션상으로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시장이 접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 접근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은 위쪽으로 열어놓고 계속 보십니다. 주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1823, 네, 코스닥은 611. 강한 상승 일단 10시 전후에서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외국인들이 앞서 이제 소폭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은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까? 다시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